자, 이제 마지막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이거 컨테이너 없애는 거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거부터 좀 보죠. 지금 우리가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아티클 서비스 쓸 때 변수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한번 정의해 놓고 썼죠. 근데 이거를 똑같이 서비스 쪽도 할 수 있잖아요. 여기도 컨테이너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해주겠습니다. 변수 만들어주고, 생성자를 통해서 아티클 DAO 현재 이 친구를 컨테이너에 있는 아티클 DAO로 역할을 넘겨주도록, 그리고 컨테이너 다 지워버린다면 결국에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멤버 서비스 또한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다 지워주는 것까지. 이거 당연히 가능한 거는 아시겠죠? 컨트롤러에서 했던 방식 그대로잖아요. 컨트롤러는 서비스한테만 일을 시킬 수 있으니까 서비스들만 먼저 등록을 해놓으면 되는 거고, 서비스에 왔을 때는 얘는 이제 DAO랑만 서로 연락이 가능하니까 DAO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컨테이너를 대체하기보다는 컨테이너를 안 썼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얘는 그냥 두고 수정을 한번 해보죠.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에 있는 아티클 서비스, 이 변수가 갖고 있는 건 결국 뭐였어요? 얘가 갖고 있는 거, 아티클 서비스 객체가 연결된 리모컨이죠. 그럼 결국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이 아티클 서비스, 컨테이너 안에 있는 아티클 서비스를 쓸 거야 라고 갖다 놨을 때 얘가 갖고 있는 거는 아티클 서비스 객체죠.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과정을 안 할 거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 뭐 해주면 돼요? 아티클 서비스 객체를 만들어주면 돼요. new 아티클 서비스. 컨테이너를 안 쓸 거면 이런 식으로 객체를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얘가 결국에는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갖고 있게 될 거니까, 그쵸? 자, 일단 아티클 서비스 것만 한번 쭉 이어서 해볼게요. 그럼 아티클 서비스에 갔어요. 얘가 갖고 있는 거 뭐예요? 이것도 아티클 DAO 객체죠. 그럼 이거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써야 될 게 결국은 이 아티클 DAO 객체, 왜냐면 아티클 DAO 안에 우리가 넣어놓은 기능들 이런 거 쓸 거니까 이 설계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을 가져야만 그 버튼 조작해서 얘네한테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거는 기본 객체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자, 얘를 한번 똑같이 바꿔볼게요. 얘도 결국 이렇게 해야지 멤버 서비스 안에 있는 거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저 객체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도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죠.
멤버 컨트롤러에서 멤버 서비스 할 때 여기도 이거 해줘야 되죠. 그럼 보세요.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멤버 서비스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멤버 컨트롤러도 얘 객체를 만들어서 쓰고 있죠. 그럼 서로 다른 객체겠네요. 만약에 서로 다른 객체인데 공유받아야 되는 자원들이 있대요. 못 받겠죠. 그쵸? 근데 일단 당장은 우리가 멤버 서비스에서 뭐 크게 공유받아야 되는 자원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각각 메서드가 실행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도 바뀌는 거잖아요. 이것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멤버 컨트롤러가 이 생성자가 실행이 됐다 라고 하는 시점은 여기죠. 객체 만들 때 new 멤버 컨트롤러 하면은 객체 만들어지니까 멤버 컨트롤러 안에 있는 생성자를 얘를 만들겠죠. 그럼 이때 멤버 서비스 객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럼 멤버 서비스 객체가 만들어져요. 이때 이것도 만들어지겠죠. 자,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 곳에서 멤버 컨트롤러 객체를 만듭니다. 그럼 이때 이 안에 들어있는 생성자를 통해 멤버 컨트롤러가 만들어질 거고, 그 생성자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멤버 서비스가 만들어질 거고, 멤버 DAO도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아티클 컨트롤러에 대한 객체도 만드는데, 이 시점에는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만들어지죠. 아니다, 컨트롤러 자체는 하나만 만들어지는 게 맞는데 여기서 서비스를 두 개 만들어 버리잖아요. 멤버 서비스랑 아티클 서비스랑. 그럼 그거에 맞게 아티클 DAO, 멤버 DAO까지 또 한 번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걸로 바꿨을 때 문제가 어떻게 있을라나 싶은 거는 사실 저도 테스트 안 해봤어요. 그냥 해봐야 돼요. 근데 그냥 이 모양만 봤을 때 뭔가 이상하잖아요. 얘가 멤버 컨트롤러고, 아티클 컨트롤러고, 멤버 서비스고, 멤버 DAO고, 여기서 아티클 서비스, 그리고 멤버 서비스, 아티클 DAO, 멤버 DAO. 멤버 DAO가 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도 할 말이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쵸? 얘가 이대로 되면은 한번 해볼까요? 문제가 뭐가 있나? 사실 저도 정확하진 않아요. 테스트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아티클 리스트 같은 거는 문제가 없이 될 거고요.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멤버 쪽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생긴다면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괜찮고. 이거는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회원 리스트 같은 거 볼 수 있는 기능이 따로 없어서 아마 만들고 조인 만들고 로그인. 여기서 에러가 나오기 시작을 하네요. 작성자가 널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제가 왜 이런 테스트를 했냐면, 지금 봤을 때 아티클 컨트롤러가 만들어지면서 생겨난 멤버 DAO에 접근을 했다가 다시 이걸 활용하는 걸로 접근을 했을 때 꼬일 것 같아서 한번 이 테스트를 해본 건데, 역시나 꼬였습니다.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거 서로 다른 객체라 그래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이 아티클 리스트를 실행할 때 까봤던 멤버스는 서로 다른 객체 안에 들어있는 멤버스라서 그런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라고 하는 창구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스태틱 변수로 서비스 DAO, 서비스 DAO 변수 만들어 놓고 객체 만들어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걸로 접근을 한 거고요.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렇게 객체화 시키지 않으면 갖다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얘를 스태틱으로 만들기에는 그것도 좀 웃긴 상황이니까. 왜냐면 스태틱은 정적 메서드한테만 부여되는 게 맞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방식이 안 되니 컨테이너라고 하는 창구를 일시적으로 갖다가 만들어서 썼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안에서 멤버 서비스 객체를 만드는 이 작업이 필요가 없대요. 만약에 이 라이터 네임을 구하기 위한 이 작업을 여기서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이 방식으로 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필요하잖아요, 얘가. 그럼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처럼. 멤버스 자체가 두 개가 생성돼 버리는 거라서 어떤 멤버스에서 조회가 되냐에 따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니 우리가 컨테이너라는 걸 사용을 했던 거고요. 다 돌려놓겠습니다. 여기도 필요 없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래서 왜 사용을 했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한번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나중에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고민할 필요조차 없어져요. 왜냐면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컨트롤러야 라는 이름을 다 박아 놓을 거라고 했죠. 이렇게 어노테이션을 붙여서 박아 놓으면은 얘 자체가 이건 서비스야, 이건 DAO야, 이건 컨트롤러야 를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애초에 허용을 안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는 이 new 하는 방식으로 진짜 객체를 만들지 않고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그냥 다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크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는. 지금 현재는 컨테이너가 없으면 이런 식으로 써야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썼을 때는 문제가 좀 있다 라고 하는 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콘솔로 게시판 만드는 작업은 끝났어요. 자, 콘솔로 만드는 간단한 게시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라고 하는 이 친구는 여기까지 할 겁니다. 여기다가 살을 더 붙여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붙여보세요. 그리고 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 상관없는데,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시간이 되려나? DB라고 하는 개념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확실히 체크한 건 아닌데 여기 강의실이 다른 강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수업하는 거 말고 다른 시간대에 다른 강의가 있어요. 아마 상관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또 혹시 어떤 강의가 추가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 돼서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우리가 어떤 이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XAMP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우리 개발 환경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좀 진행을 할 건데, 이 프로그램
만약에 우리 말고 다른 수업을 듣는 분들도 쓴대요. 그러면 그분들이 작업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지금 이클립스 쓰고 있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시긴 했어야 되는 거긴 한데, 얘 같은 경우는 깃 관리도 하고 있고 워크스페이스가 따로 분리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께 날라가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많았어요. 근데 이 DB는 물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만약에 지웠다 라고 하면 그때는 좀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 앞으로 이제 작업을 진행할 데이터베이스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도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내가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냥 건들지 마세요. 이제 어떤 식으로 건들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이런 거는 이제 하다 보면서 진행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주의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결과적으로 얘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조작하고 만지고 할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우리만의 계정을 만들어서 써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다른 사람이 내 거 지우는 경우를 피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도 개발 환경에서는 비밀번호 안 걸어놔요, 잘.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할 때 이제 운영권은 무조건 계정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 계정이랑 관리자 계정이랑 이런 거 다 필요한데, 우리가 운영이 아니라 개발 환경이다, 내가 지금 프로젝트 참여했고 만들고 있는 중이다, 그때는 보통 비밀번호 따로 없습니다. 만들어 놓고 쓰기도 하는데 굳이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루트 계정을 쓴다라는 거예요. 루트 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설정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받는 계정을 사용한다라는 건데, 이제 그렇게 실제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굳이 그렇게 계정을 만들어가며 관리해가며 할 필요성을 잘 못 느껴서 그렇게는 안 할 건데, 다만 내가 만든 거 아니고 내가 관리하는 거 아니면은 그냥 건드리지 말자, 이게 최선입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큰 문제 없어요. 지금까지 수업 여러가지 진행하면서 한 번도 꼬인 적 없고요. 뭐 누가 내 걸 날려 먹었네 이런 경우도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애초에 그 DB 관리하는 쿼리문도 따로 저장을 해 놓을 거예요. 여러가지 방안으로 좀 방어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 건 우리가 그렇게 방어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사람 거 지워버리면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대안책을 마련해 놓은 게 아니라면 문제가 이제 커져요. 이제 제가 전반 진행했을 때, 그 전반 저녁반 수업이었는데 그 저녁반 수업 바로 전 시간이 웹개발 수업이 또 있었어요, 다른 강사님이. 근데 그 수업이 제가 진행했던 반보다 진도가 빨랐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뭔가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 수업을 듣는 누군가가 그거 지웠대요. 그럼 그분은 다음날 이제 수업 들으려고 왔는데 갑자기 데이터베이스가 날라갔네?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분들도 방안책을 마련을 해놨겠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건드리지 않도록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하자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버전을 동시에 받아서 쓸 수가 있고, 그 버전에 따라서 워크스페이스도 우리가 나눠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수업 듣는 분들이랑 같은 이클립스를 사용을 해도 워크스페이스만 잘 분리가 돼 있으면 사실 문제될 게 없거든요. 근데 이 XAMPP는 한번 설치를 하고 여기다가 뭔가 데이터를 쌓아 놓으면요, 똑같은 걸로 또 못 써요. 그러니까 이클립스 여러가지 버전으로 쓰는 것처럼 쓰기가 좀 곤란해요, 얘는. 그래서 결국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가 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조심하라고 말씀을 미리 좀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 지금 다른 수업이 있는 게 뭐 웹개발이나 DB를 다루는 수업이 따로 없는 것 같아서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의를 좀 하자 라는 의미였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수정한 거 좀 있으니까 이거 마무리로 커밋 좀 해놓고 DB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봅시다. 이 커밋 할 때 이름을 뭘로 할지도 항상 고민이에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서는 이 커밋 메시지는 자세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써주는 걸로 생각을 하시되 너무 불필요한 말들까지 있지는 않게 깔끔하게 쓰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배울 게 이 DB라고 하는 건데 얘는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 DB라고 하는 애 자체는 뭐의 약자예요? 네, 그쵸. 데이터베이스. 얘는 영어로는 데이터베이스 이거예요.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애일까요? 맞습니다. 데이터의 저장소예요. 얘는 그냥 좀 편하게 얘기하면 데이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는 왜 알아야 될까요?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만약에 점심시간에 뭐 밥을 사 먹었어요. 어떤 식당 A 식당에 가서 뭐 국밥을 시원하게 한 그릇 먹고 결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카드에 있는 돈이 결제가 됐겠죠? 그 결제된 내역이 문자로 오거나 아니면 뭐 은행 어플 알림으로 오거나 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렇다라고 한다는 건 그 결제에 대한 데이터가 남아있다란 얘기죠. 여러분들이 결제를 하는 순간 그 결제 내역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행 어플 나가거나 결제 끝나고 나면 사라지나요? 아니죠. 뭐 은행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한 1년 정도는 결제 내역을 다 까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1년 동안 그 데이터가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그 기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은행마다 개발하는 환경에 따라서 개발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알아서 수정을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남는다,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고 남아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영속성입니다.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가장 근본은요 이 영속성 때문이에요. 우리가 좀 전까지 만들었던 콘솔 게시판, 얘는 영속성이 있나요? 얘는 없어요. 얘는 우리가 실행하면 데이터가 생겨났다가 프로그램을 끄면 그냥 다 사라지죠. 누군가 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켜서 여기다가 열심히 로그인을 하고, 막 김철수가 로그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글을 열심히 씁니다. 내가 막 하고자 하는 말들을 막 열심히 썼어요. 공지사항 조심하세요. 그래서 막 글을 몇백 개를 쫙 썼는데 프로그램을 꺼요. 그리고 김철수가 다시 들어가요. 다시 로그인을 해서 내가 쓴 글을 보려고 까보면 없죠. 지금 여기 들어있는 이 게시글 3개도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 만들어 놓은 거 아니면 없잖아요. 이거 그렇죠? 얘는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사라져요. 얘가 끝나면서 사라지는 이유는 뭐예요?
그쵸? 어레이 리스트 객체로 만들어서 쓰던 건데 객체는 당연히 종료되면 사라지겠죠. 얘는 영속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실제로 운영이 가능한 게시판인가요? 안 되겠죠? 영속성이 없다 보니 애초에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대요. 그러면 우리 거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접목을 시킨다면 어떻게든지 사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콘솔로 진행해야 된다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지만 일단 영속성이 생기면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전날 프로그램을 켜서 기록해 놓은 글들이 다음날 프로그램을 켜서 들어가 보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예시. 여러분들이 친구랑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야, 뭐해? 나 쉬는 중. 뭐 이런 식으로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이 카톡 메시지들 뭐 다음 그 카톡을 껐다고 해서 사라지나요? 아니죠. 남아있죠. 그럼 이런 모든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이요 다 데이터베이스 안에 저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게 영속성을 가지고 저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쓰기 위해 로그인을 해요. 아이디랑 패스워드 입력하죠. 그 입력한 결과도 남아요. DB에. 그리고 우리가 회원가입을 했다. 카카오톡을 쓰려고 회원가입을 해요. 열심히 내 개인 신상 정보를 사용을 하겠죠. 적어서 가입을 완료하면 데이터베이스에 다 저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그냥 간단하게 딱 저장이 된다. 내가 쓴 그대로 저장이 된다고 하면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이 신상을 다 털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은 보통 암호화가 돼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요. 그리고 그 영속성을 가진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해가며 우리가 어레이 리스트를 순회해서 일치하는 아이디가 있는지 확인해 보듯이 로그인을 할 때마다 걔네들은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갔다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 일상생활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영역을 많이 접하고 있었어요. 거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들. 자, 제가 깃에다가 이제 수업하면서 커밋을 남기죠. 이 내용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것도 데이터베이스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뭔가를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 내용이 데이터베이스로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리스트, 이 글을 볼 거야 라고 눌렀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얘를 찾아서 꺼내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한테 화면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영속성을 가지고 저장이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애를 다루기 시작을 할 건데 얘를 배울 거예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쓸까요? 자, 얘는 데이터베이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저장소일 뿐입니다. 얘는 저장을 하는 공간일 뿐이에요. 자, 이거 하나만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버 계정은 웬만하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네이버가 워낙 활용도가 높으니까. 자, 여러분들의 네이버 그 회원 정보, 여러분들의 정보나 아니면 여러분들 그 메일 주고받았던 메일들 그 다 남아있죠. 그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뭐 네이버 본사에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네이버가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위치한 곳에 실제 컴퓨터로 존재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컴퓨터랑 똑같진 않겠지만 이제 서버 컴퓨터라고 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어떤 방에 들어갔다 그러면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막 이런 식으로 컴퓨터 엄청 쌓여 있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요? 서버실 같은.
막 뭐 해킹하러 들어가, 뭐 USB 꽂으러 들어가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영화 같은 데서. 그런 서버실내 실제로 하나의 컴퓨터로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이제 서비스들, 카톡, 네이버, 뭐 구글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하드웨어를 갖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버실 안에. 그러면 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이 컴퓨터가 우리가 만약에 이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얘를 조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이 컴퓨터 열어가지고 이 컴퓨터 켜서 뭐 이렇게 모니터나 키보드 마우스 연결해서 사용하나요? 아니죠. 얘는 그냥 DB, 저장소예요. 저장소. 진짜 말 그대로 얘는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고 있는 하드웨어일 뿐이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이 영역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배워야 될 DBM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DB를 배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얘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 DBMS는 뭐냐면요, 한국말로 하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에요. 얘를 영어로 하면 이겁니다.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 그래서 약자로 DBMS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래요. 그럼 얘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DB를 조작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것도 가능해요. 가능한 게 아니라 이런 걸 얘를 통해서 해야 돼요. 얘만 가지고 뭔가를 하기는 우리가 상당히 불편해요. 불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진짜 하나의 공간일 뿐이니까, 폴더예요. 폴더. 하나의 폴더고 그 폴더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우리가 따로 설치하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문법을 배우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DB 공부예요. DB 공부.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듣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개발을 할 때 나는 이 DB 써야지, 나는 이 DB 써야지,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쓰는 거예요. 제공되고 있는 무료 DB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오라클이 있고요, 그리고 MySQL도 있고요, 그리고 MS SQL도 있고, 뭐 티베로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포스트그리 SQL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뭐 카이로스 같은 것도 있어요. 되게 많아요. 이거 말고도 정말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이 중에서 각각의 특색들이 좀 있어요. 이 포스트그리 같은 경우는 약간 공간정보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고요. 이 카이로스는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긴 한데 그냥 이렇게만 하죠. 국내에서 만든 DBMS예요. 이제 뭐 포스트그리나 아니면 뭐 MS SQL, MySQL, 오라클 이런 거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닌데 이거는 국내에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티베로도 아마 국내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도 많이 안 써보기도 했고 얘가 되게 느리더라고요. 얘를 쓸 때 되게 답답하고 이래서 저도 얘를 선호하지 않고 잘 안 썼던 얘라, 얘는 뭐 따로 말씀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MySQL이 가장 대중화된 DBMS, 그리고 이 오라클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조심스럽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잠깐만 녹화를 끄고 다루는 회사다
이제 그런 걸 보통 이제 GIS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공간정보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라고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공간정보는 얘가 거의 베스트예요. 다른 DB에서 없는 기능이 얘한테 있어요. 이 데이터 다루는데 특화된 기능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딱 하게 되면 어떤 걸 다루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취업을 했는데 가보니까 이런 걸 다루는 회사다 라고 하면 아마 이거 무조건 쓸 겁니다. 거의 필수예요, 얘는. 제가 다녔던 회사도 공간정보 데이터를 다루는 회사라서 저도 이거를 많이 썼어요, 실제로. 근데 일반 데이터베이스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로 공간정보 데이터에 특화된 기능들이 몇 개 더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도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자, 그리고 근데 물론 쓰는 데는 있어요. 어디를 갔더니 이런 걸 쓴다더라 하면은 그때 가서 좀 추가적인 공부를 하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제 가장 나머지 거 다 빼고 가장 대중적으로는 얘네 둘이 남는데, 얘네 둘은 일단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 통계를 대충 내보자면, 만약 전 세계에 프로젝트가 100개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5, 60개는 오라클일 거고요, 한 3, 40개는 MySQL일 거고, 나머지 부족한 만큼이 기타 등등 일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애들이에요, 얘네 둘이. 둘 다 가장 대중적인데, 그러면은 오라클 써도 되고 MySQL 써도 돼요? 돼요. 근데 특색이 좀 있어요. 얘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좀 드리자면, 규모가 큰 프로젝트에서 효율적, 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에서 효율적. 그냥 딱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작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작고 어느 정도가 큰 거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기준이긴 한데, 오라클은 정말 이제 규모가 많이 큰 프로젝트들은 오라클 아니면 힘들어요. 근데 그거 외에 좀 뭐랄까, 엄청 크지 않다, 적당하다 라고 느끼면 MySQL이 좀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배울 겁니다. 이거 우리는 규모가 엄청 큰 프로젝트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MySQL로 할 거고, 물론 우리가 오라클을 배워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오라클로 사용해도 문제가 될 건 없지만, 효율적인 걸 굳이 따져보자면 MySQL이 좀 더 효율적이니까 우린 얘를 공부를 할 거고요. 그리고 얘가 일단은 뭐 오라클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무료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 같은 무료긴 하지만 오라클은 이제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은 유료화가 돼야 돼요. 근데 MySQL은 그 일정 수준을 넘길 필요가 없어요, 얘를 쓰면. 애초에 효율적인 컨셉 자체가 규모가 별로 안 크니까 우리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서 유료화를 할 필요가 없는 거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냥 지금 하는 얘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오라클도 되고 MySQL도 되고, 사실상 제가 아까 좀 별로라고 했던 것들도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MySQL을 기반으로 배울 거라는 거,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자, 이제 우리가 배울 거는 MySQL인데, 이 MySQL을 가지고 사용하는 문법이 존재해요. 우리가 자바 문법을 배우고 뭐 HTML 이런 것도 문법을 배우듯이 이 DBMS라고 하는 것도 사용을 하려면 얘만의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걔를 SQL이라고 불러요. SQL 언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문법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실제로 배울 거, 얘를 배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다룰 줄 알아야 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아까 여러가지 데이터베이스 종류들을 보여드렸지만 데이터베이스들마다 사용하는 SQL 문법이 조금씩 달라요. 많이 다르진 않고 조금씩 다른데 그 다른 거를 우리가 그러면 다 공부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각자 개성이 넘쳐나던 시절에 이제 제한을 걸어놨어요. 뭐 오라클, MySQL 얘네가 막 차이가 엄청 심했다고 해볼게요. 얘는 A 타입으로 쓰고 얘는 B 타입으로 쓴다 라고 했을 때 차이가 너무 심해서 얘를 쓰려면 얘를 따로 배워야 되고 얘를 쓰려면 얘를 따로 배워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지 않게 이런 수고를 덜 수 있게 아예 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공통으로 가져다 쓸 수 있게 만드는 표준 SQL 문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공부할 건 이 표준 SQL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표준 SQL이라고 해서 뭐 따로 엄청나게 그게 아니라 기본적인 SQL 문법들을 배우는 건데 그 SQL 문법들이 다 얘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얘 배운다 생각하고 SQL 배운다 생각하면 거의 이거 배우는 거예요. 95% 이상. 근데 DB마다 약간의 특색이 있다고 했죠. 그 특색에 따라서 사용법이나 문법이 아주 약간씩 틀려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는 구글과 함께 해결을 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그냥 표준 SQL 문법을 배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우리는 이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배우게 될 DB는 결국 최종적인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배울 건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DBMS를 우린 MySQL을 사용을 할 거고, 실제로 수업을 듣고 내가 만약에 프로젝트 할 때 난 MySQL 싫어, 다른 거 쓸래, 다른 거 쓰셔도 돼요. 어차피 문법 95%는 똑같아요.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편하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수업은 MySQL 기준으로 나갈 거고 우리는 결국 이 표준 SQL 문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내용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좀 오버가 될 것 같은데 이건 녹화를 끄고